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8,300명이 넘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달 만에 빌라 여러 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살고 있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혼부부인 27살 A씨는 지난 7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네. 거기 좀 일이 터졌네요. 임시 경매 등기가 떴어요. 몇 개월 뒤 아이가 태어나는 A씨는 앞날이 막막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1억이라는 큰 빚이 생긴 거는 인생을 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사는 집주인이 소유한 빌라 6채 가운데 5채가 최근 2달 새 모두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나머지 한 채도 세무서에 압류돼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각 빌라에는 약 5억 원가량의 저당권이 잡혀 있어 세입자들은 배당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에는 20, 30대 사회초년생이 주로 살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림잡아 30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빌라를 소위 안전뇌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위조된 서류를 보고 입주했다가 2달 만에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체납이 됐던지 세금이라든지 뭐가 이자가 체납됐던지 연체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걸 이제 그 과정에서 저랑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계속 이루어졌을 건데 평소 연락이 잘 되던 집주인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 연락이 두절돼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교대 건물을 10년 넘게 해서 이제 모았던 돈으로 얻은 건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결국 일부 피해자는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전히 유언합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층에 거주하던 90대 할머니와 30대 손자가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건물에 붙은 2층 패널 지붕으로 뛰어내렸는데요. 할머니는 경상에 그쳤고 손자는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소방차가 잇따라 진입합니다. 이내 소방관들이 소방 호수를 연결하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구의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6시 30분쯤. 혹시나 모를 인명피해를 우려해 8분 뒤 대응 1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90대 할머니 A씨와 30대 손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에서 불이 나자 손자와 할머니는 이곳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관으로 탈출하려다 여의치 않자 안방 창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안고 건물에 붙은 2층 높이의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패널 지붕 위로 떨어진 B씨는 우선 할머니를 지붕 위에 남겨두고 내려와 주민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경상에 그쳤고 B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평소에도 할머니를 잘 보살펴왔고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를 극진하게 이렇게 막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아까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하는 게 할머니한테 손자 손녀가 엄청 착하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이 났을 당시 할머니의 아들은 야간 근무로 집에 없었고 손녀는 이미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할머니와 같은 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어젯밤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내부는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추석 대목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들여왔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곳을 지키던 상인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을 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모습에 상인들은 상점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현장 감식 때문에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를 내는 상인도 보입니다. 하염없이 상점을 바라보던 한 상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니 눈물만 글썽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내부는 참혹했습니다. 불이 났던 청과시장입니다. 아직 매캐한 연기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 상점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타버리거나 녹아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은 혹시라도 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바람과 달리 지폐 몇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거나 냄새가 배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들여와 피해는 더 컸습니다. 선물 포장 주문도 있고 해서 그게 뭐 엄청 샀죠. 가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막 다 이 하재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참고 냉동실까지 다 녹아내렸으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화재 원인은 70대 남성이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이었습니다. 이 남성에게 금고 5년형이 선고됐는데 해당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아파트 3층 베란다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뿜어댑니다. 불이 꺼진 내부는 말 그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렸고 아파트 외벽도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모두가 행복해야 할 이른 아침에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는 비극적인 화마가 덮쳤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졌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30대 박모 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 씨도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제대로 담뱃불을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70대 남성 A 씨의 과실 탓이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받은 금고 5년은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형법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재를 확인하고도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걸로 위안을 삼겠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은 A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피겨 이혜인 선수가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중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 선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혜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었고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는 건데요. 이 선수 측은 징계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이혜인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주된 이유는 후배 A에 대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빙상연맹도 이혜인의 행위로 인해 A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확정 후에 나온 A 측 설명은 달랐습니다. 연맹에 이혜인을 성추행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혜인의 선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혜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측이 연인 사이였다는 명시적 진술은 내놓지 않아 양측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혜인 측 주장의 핵심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혜인 측은 A와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성추행 누명을 벗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가 재심을 기각하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혜인 측은 빙상연맹의 징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다음 주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고 연맹이 징계권을 남용해 이혜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입니다. 전지훈련지에서의 음주와 이성교제는 반성하지만 성추행범 낙인만은 지우고자 한다는 이혜인 측 입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